동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수근거리곤 했고 저를 피하며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론 제가 주변 사람들을 신경 썼던 건 아니라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두 사람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수만 번 돌리지 않고 다녔음에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던 상황이 저에게 절망적으로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쉼없이 돌아다니던 저였지만 그쯤부터는 기댈 곳과 앉아 쉴 곳을 찾아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죠. 기적이 찾아온 그날 역시 저는 남편과 딸아이를 그리워하며 동네 어귀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뵙는 할머니께서 제 옆으로 오셨어요. 그땐 동네 사람들 모두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생각해서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었고 측은한 마음에 선심을 쓰더라도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정도를 건네주고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었지 누구 하나 말을 걸거나 제 곁으로 오려고 하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 처음 뵙는 할머니께서 제 곁에 앉아주시니 의아해하고 있었죠. 의아해하며 할머니를 쳐다보게 됐는데 할머니께서도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표정으로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보시곤 자신의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곤 삶은 감자와 물을 건네주셨죠. 나 나쁜 사람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이것 좀 들어. 내가 당장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네만. 내 젊었을 적 모습이 떠올라 안타까워 이러는 거니 사양하지 말고. 아직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도 지쳐 보이노?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자기 몸을 더 잘 챙겨야 하는 거야. 그래야 때가 됐을 때 지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거고 또 주변 사람들도 더 도와주려고 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피하기만 할 뿐이지 도와주질 않어. 정말 별거 아닌 친절이었지만 그때 저에게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누군가 먼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동네에 못 보던 얼굴 같은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됐수? 혹시 어디 지낼 곳이 마땅히 없어서 돌아다니는 거우? 아니요. 남편하고 딸아이를 찾고 있어요. 딸이 이곳에서 실종이 됐는데 남편이 실종된 딸을 찾으러 다니다 사고가 좀 있어서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아이고, 젊은 처자가 아주 힘든 일을 겪었네.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아직 두 사람 중에 한 명도 못 찾았나 보지? 그렇게 딸은 어쩌다 잃어버리게 됐수? 나이는 몇 살 정도인데 아직도 못 찾게 된 거고? 나이는 7살인데 딸아이가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달라요. 발달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감각이 자극되면 아이 정서나 발달에 좋다고 해서 남편이 주말마다 밖으로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넉 달 전쯤에 남편이 딸을 데리고 이 근처로 오게 됐어요. 여기 근처에 산과 계곡을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아주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지는 바람에. 할머니께서 딸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연을 물어보셨고 전 그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할머니의 표정이 변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점점 놀라워하시는 표정으로 변하셨죠. 혹시 그 딸아이 키가 한 이 정도 되나? 그리고 귀 뒤에 눈썹 위에 작은 점이 하나씩 있고. 네, 맞아요. 할머니, 혹시 저희 딸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언제 보신 거예요? 저희 딸 맞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저희 딸 사진 보여드릴게요. 놀랍게도 할머니께서는 제 딸의 특징과 비슷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손을 떨며 품 안에 있던 딸아이의 사진을 할머니께 보여드리게 됐죠. 아이고, 맞네, 맞아. 내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있었네. 내가 오해를 하는 바람에 젊은 처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구만. 아이고, 이걸 어째? 우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집으로 가서 딸 보고 이야기를 해.
할머니께서 제 딸을 데리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 순간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지만 지체해야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를 만나러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곧장 할머니가 살고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동네와 많이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셨어요. 택시로도 한참을 가야 했고 차량이 더는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라 내려서 걸어가야 할 정도로 산속 깊은 곳에 살고 계셨죠. 그래도 그땐 딸을 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힘든 줄도 모르고 단숨에 할머니 댁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할머니보다 먼저 댁에 도착하게 됐고 딸아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 정말로 제 딸 유리가 있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우두둑 떨어지며 시야를 가렸죠. 흐릿한 시야로 딸에게 다가가 꽉 안아줬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이 상황을 현실이라 인지를 못하다 제가 자신을 꽉 안아주자 그제서야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죠. 딸아이가 무사한지 한번 보고 다시 딸을 가슴에 파묻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다행히 무사해 보이는 딸을 보며 안심을 하고 있었을 때 할머니께서 가쁜 숨을 내쉬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대체 왜 제 딸아이가 이곳에 있는 건지 여쭤보게 됐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셨으면 제 딸 더 늦게 찾을 뻔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어쩌다 제 딸을 데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네가 딸아이 잃어버렸다고 했을 쯤이야. 그 한 석 달하고도 좀 지났을 때였지. 그날 동네에 내려갔다가 좀 늦게 집을 올라가게 됐는데 우리 집 개가 집을 나와서 산속에서 짖고 있는 거야. 소리가 나는 자리로 가봤더니 얘가 바위 밑에 의식이 겨우 있는 채로 쭈그리고 있더라고. 그때 얘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 의식은 희미해 보였고 몇 날 며칠 산속을 헤매고 다녔는지 발과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조심히 안고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지. 집에 오자마자 안심이 됐는지 아이가 혼절을 했고 그리고 꼬박 하루 동안 잠만 잤어. 그 뒤에 일어나긴 했는데 뭔 말을 하질 않더라고. 그 애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섭고 낯설어서 말을 못한다기보다는 말을 뱉지 못하는 모습이었지. 그래서 난 부모가 애를 버린 줄 알았어. 애 꼴도 그렇고 말도 못하니까 키우기 힘들어서 유기를 했구나 싶었지. 그리고 내가 젊은 처자 처음 봤을 때 말했던 걸 기억하나? 왜 그 처자 보고 내 모습이 떠올랐다고 했자녀. 사실 내가 자네 나이보다 어렸을 적에 내 딸을 잃어버렸어. 그 일로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지내다 도저히 세상에 나와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남편과 이 깊은 산골에 들어와 살게 됐고 그래서 저 아이를 보면서 내 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꼈다네. 그래서 아이를 찾는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딸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키우려고 했지. 그래서 아이를 동네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한사코 거부를 하는 거야. 몇 날 며칠 산속을 혼자서 돌아다녔던 탓인지 집 밖을 나가는 걸 무서워하더라고. 아이한테 부모를 물어봐도 사는 곳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니 버림받았다고 확신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됐는데 내가 미안하네. 나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구먼.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셨으면 저희 딸 산속에서 의식 잃고 잘못됐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애초에 아이를 잃어버린 저희들 탓이죠. 이렇게 아이 구해주시고 돌봐주신 덕분에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시며 무척이나 미안해하셨습니다. 절대 할머니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제때 아이를 구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전 살아있는 딸아이가 아닌 차갑게 식어있는 딸아이를 안게 됐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딸아이를 건강하게 데리고 있어주신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렇게 죄송해하시는 할머니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거듭해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딸아이 입에서 제 말을 따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를 7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울음소리를 들었던 적은 있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제 딸이 감사하다는 말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야, 너 지금 말하는 거니? 엄마가 하는 말 따라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볼래? 감사합니다, 할머니, 엄마. 어머, 우리 유리가 말을 해줬구나, 말을. 아니, 요 며칠 전부터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뭘 하더니 결국 말을 하네. 엄마가 오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 할머니께서는 유리가 며칠 전부터 옹알이를 하듯이 말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까지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찾아온 그때 감사하다는 제 말을 따라한 거죠. 유리도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딸의 근황을 할머니께 여쭈며 그날 밤은 할머니 댁에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할머니께는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도착해 유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한 다음 건강과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검사를 받고 난 이후 놀라운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께 듣게 됐죠.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서 놀랐던 게 아닙니다. 유리의 인지 능력이 정상을 상회한다는 말을 듣게 돼 놀랐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조금씩 말이 늘긴 했지만 그건 단순히 입 트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검사 결과 단순히 입만 트였던 게 아니라 인지 능력까지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됐죠. 검사 결과를 확인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유리가 강압적인 시부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며 편안한 환경으로 옮겨진 이유로 한 번, 또 저희들 품에서 지내며 수동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할머니와 지내며 능동적인 환경에 노출돼 또 한 번 스스로 가지고 있던 틀을 깬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찾고 난 뒤 계속되는 놀라운 상황들이었어요. 무사한 것만으로도 유리에게 더는 바랄 것이 없었는데 인지 능력이 정상을 상회한다고 하니 너무 기뻤죠.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남편 때문이었죠. 딸아이를 찾긴 했지만 아직 남편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거기다 유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남편 찾는 걸 중단하게 됐으니 제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사라지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또 하루에도 여러 번 아빠를 찾는 유리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아이에게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언제 알려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죠. 유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거짓말로 인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건가 싶어 힘들기만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요. 저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민이 길어지고 있을 때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실종 수사를 담당해 주시던 형사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죠. 이정희 씨 놀라지 마시고요. 차분히 들으세요. 제가 남편분 최선호 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계시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온 겁니다. 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남편을 찾아다니다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직접 병원에서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 전화를 주셨죠. 정말 더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제 소중한 가족들을 모두 다 찾게 된 거였으니까요. 형사님과 통화를 끊고 난 뒤 친구에게 부탁해 남편이 있다는 병원까지 딸 유리와 함께 내려가게 됐습니다. 온몸이 너무 떨려 도저히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온몸이 떨리는 채로 병원에 도착했고 형사님의 안내를 받아 남편이 있다는 병실로 가게 됐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 저 혼자 울음을 삼켜가며 조용히 흐느끼는 상봉의 순간이었지만 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남편을 찾아준 형사님께, 딸을 찾아준 할머님께, 또 제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 이 세상 모든 것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의식을 언제 회복할지 모른다는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남편과 감동스러운 재회를 마친 이후 형사님께서는 남편을 찾는데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신한 남편이 사람들에게 일찍이 발견돼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추락 당시 소지품 모두가 물길에 쓸려 내려간 이유로 인해 무명으로 입원 처리가 됐다고 해요. 거기다 여러 병원에서 신원이 확실치 못한 남편 입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추락된 지역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남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극단적 선택이 확실한 상황이고 정황상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보니 다른 경찰들은 밀려있는 수사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을 찾아주신 형사님께서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 의식 없이 입원 중인 남편을 찾아주신 거고요.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죠. 딸을 찾아주신 할머니, 그리고 남편을 찾아주신 형사님 모두 저에게 은인이었어요. 그렇게 두 은인분들 덕분에 전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식이 없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제 정성에 대답을 해주듯 정신을 차려줬어요. 의식을 찾고서도 저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한 남편은 제가 딸 유리가 살아있다고 전하자 눈물을 쏟으며 오열을 했습니다. 또 저에게 고맙다며 한참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죠. 여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 살린 거야. 내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처럼 아이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리고 유리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너무나도 고마워. 나도 그 당시 당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해. 그리고 이제는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자. 또 감사의 인사는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께 해. 유리도 당신도 찾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시거든. 빨리 몸 회복해서 우리 그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러 가자. 우리 그분들께 평생 감사해야 하고 보답하면서 살아야 해.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은인인 두 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몸을 회복한 남편과 두 분을 찾아뵈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됐죠. 벌써 그 일이 20년하고도 3년이나 지난 일이 됐네요. 그동안 저희 가족은 매년 그리고 자주 딸을 구해주신 할머니와 남편을 찾아주신 형사님을 찾아가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던 할머니께서는 딸아이 유리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시며 저희와 더 많은 추억을 쌓지는 못하셨지만 최대한 자주 찾아가 뵈어 적적하지 않게 해드렸어요. 나중에 저희가 따님을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끝내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님을 대신해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편히 보내드리게 됐죠. 형사님과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여전히 감사의 인사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딸 유리는 벌써 30이 돼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까지 제 곁에 건강하게 있어주고 있고요. 솔직히 그날의 일이 없었으면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 더 좋았겠지만 그 일로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고맙기도 한 일이에요. 물론 마음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그 부분은 지금도 떠올리기 싫지만 말이죠. 그 일을 겪고 난 이후 기적은 우리들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의지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서로가 더 돈독해지고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 남을 더 많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네요.